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평가팀장 강민성입니다. 강남구청과 강남대성이 함께하는 교육대학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대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사실 정시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도 함께 늘어나고 있죠.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교육대학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4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교육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대학 총론이라고 해서요. 2022학년도 전형 변화의 주요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전형 구조를 좀 더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 구조 분석을 연이어서 저희가 그 전형 구조에 따른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시 지원 직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6가지 원칙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대성학원 배치 기준 점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대는 가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100분이 사용하면서 273점입니다. 그 나머지 대학은 모두 다 나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인교대는 100분이 사용하고 273점이고 공주교대는 표준점수 사용하고 374점입니다. 광주교대는 100분위를 사용하고 261점이고요. 대구교대는 표준점수 사용하고 274점입니다. 부산교대는 100분위 사용하고 263점이고 서울교대는 표준점수 사용하고 394점입니다. 이화여대도 표준점수 사용하며 391점입니다. 전주교대, 제주대 모두 100분위를 사용하고 각각 260점 그리고 261점입니다. 진주교대도 100분위 사용하면서 261점이며 청주교대, 춘천교대는 모두 표준점수 사용하고 각각 372점, 371점입니다. 배치 기준 점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배치 기준 점수는 대학별 환산 점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의 지원이나 혹은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반드시 대학 환산 점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점수는 굉장히 러프하고 대략적인 점수입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여부 혹은 그 대략적인 선으로만 조금 이 점수를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정확한 지원 전략을 짤 때는 반드시 대학 환산 점수가 필요합니다. 대학 환산 점수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을 해서 점수에 유불리가 발생을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전형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의 경우는 그 이름을 교육대학이라고 해서 10개의 교육대학과 3개의 초등교육학과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부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슷한 전형 구조에 있습니다. 또한 그 설계 자체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교육대학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주요 변화를 하나의 테마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교들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교과 성적을 미반영한다는 게 2022학년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년까지는 교과 성적을 반영했다는 거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에서 17% 그리고 많게는 27%까지 또 30%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대학이든 한 군데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교육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는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 지원이라는 특성상 내신이 그렇게 자신 없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건데요. 이런 친구들의 지원을 망설이게 했던 요소가 바로 이 교과 반영 점수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30%나 교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 전주교대를 지원하고자 했던 4, 5등급의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훨씬 더 학생들의 좀 수월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에 따라서 합격선이나 경쟁률도 올라갈 확률이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요 변화는 군 이동입니다. 이화여대가 작년에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고요. 작년에 가군에는 이화여대와 한국교원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화여대가 나군으로 옮기고 나서 가군에는 한국교원대만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이화여대와 한국교원대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았던 편에 속합니다. 특히 나군의 기본 경쟁률이 보통 2점대 중반 정도였다면 사실 한국교원대는 7점대가 넘어갔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4점대가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이화여대도 나군으로 옮겼기 때문에 한국교원대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요.
네. 그리고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정시 지원의 로직상 사실 합격선도 약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 표로 좀 준비해서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국교원대 가군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지요. 네. 세 번째입니다. 정시 모집 인원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인원 변화가 조금 있는 해입니다. 이 정시 모집의 인원 변화는 보통 합격선의 변동과 연동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는 31명이 감소했고, 공주교대 20명 감소했고, 대구교대 36명 감소했습니다. 부산교대 19명 증가했고, 서울교대 3명, 이화여대 1명, 전주교대 9명, 진주교대 2명이 증가했는데요. 또 춘천교대에서는 32명이 감소해서 총 104명이 감소했습니다. 보통 한두 명 정도의 인원 변화는 큰 의미는 없지만 사실 두 자릿수 이상의 인원 변화는 합격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주의가 요망되는데요. 경인교대와 공주교대, 대구교대 또는 춘천교대는 30명 혹은 2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104명의 인원 변화는 사실 정시 모집 최초 모집 인원입니다. 근데 이 최초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시 지원을 할 때 경쟁률을 결정짓는 인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린 정시 모집의 최종 인원이 더 관심이 있고 그 인원 같은 경우는 수시 2월 인원이 이 인원에 더해져서 만들어지는데요. 2021학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최초는 1749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수시 2월 인원이 356명이나 발생을 하고 2105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쟁률 낮추는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증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 때문에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모집에 교육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고요. 또 여러 교대들을 중복해서 6장의 카드를 모두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 마감일에 중복 합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그 중복 합격했던 그 순간에는 무조건 한 장은 발생을 하는 거죠. A라는 대학과 B 대학을 수시 마감일에 둘 다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포기한 인원은 정시 인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 104명의 감소가 우리의 눈에 띄지만 이렇게 많은 수시 인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올해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인원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전체 인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별로 모집 인원 변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 과목별 가산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미적분과 기하에 대학별로 3에서 10% 정도 가산점을 주고 과탐에는요 3에서 5% 가산점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이 표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캡처 떠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며 또 이 부분이 나의 당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거 좀 확인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 전형 구조를 분석할 때 좀 더 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좀 더 세세한 전형 구조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지표 활용이라고 해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들 좀 구분해 봤는데요.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그리고 이화여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6개의 대학이고요.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은 한국교원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전주교대 총 7개의 대학입니다. 전주교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표준 점수를 사용했는데요. 올해는 백분위를 사용함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준점수를 사용했을 때 유리한 학생과 백분위를 사용했을 때 유리한 학생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준점수 제공해드렸죠. 그 기준점수를 통해서 내가 지원 가능한 수준들 그리고 대학들을 이렇게 하나의 군으로 묶어보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들 가운데서 대학 환산점수를 우리가 돌려보면 표준점수냐 혹은 백분위냐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대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전략적 지원 선택을 하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에 대한 문제를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대학은 학교의 특성상 과목별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매년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국어에서 그 반영 비율이 살짝 높습니다.
예, 한국교원대가 27.5%, 그리고 대구교대, 이화여대, 제주대가 약 한 30%씩 뽑습니다. 특이하게도 수학이 높은 대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구교대입니다. 구조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표로 제가 하나 또 정리를 했고 요거 캡처해서 우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영 비율의 차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은 국어와 수학을 좀 잘합니다. 그렇죠? 예, B라는 학생보다 1점씩 좀 높은데요. 이 별거 아닌 이 점수 차이이지만 사실 총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교대 지원시,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30% 그리고 수학을 30%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그만큼 조금 더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가 829.46이 되고요. B라는 학생은 891.42가 됩니다. 차이가 좀 벌어지죠. 예, 동일하게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표준 점수 자체는 같으나 환산 점수에서 이렇게 약 1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1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시 모집 특성상 합격자들의 편차가 0.2에서 0.3 정도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점은 상당히 큰 점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되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학교 예측 서비스를 통한 대학별 환산 점수, 유불리를 좀 확인하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별 가산점입니다. 사실 이 선택 과목 가산점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미적분과 기하에 가산점을 준다거나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주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작년에는 수학 가형과 나형 이렇게 구분해 출제를 했고요. 실제로 수학 최고점 표점이 가형과 나형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나형의 수학 최고점 표점이 높았고요.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면 사실 점수 자체도 나형을 응시한 학생들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적분과 또는 수학 가형과 과탐에 그 가산점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수학 나형의 학생들과 그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의미에서 가산점이 유의미했었습니다. 즉 특별히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가 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나형의 유리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미적분의 선택 과목에서 점수가 좀 유리함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미적분과 기하의 가산점은 이 교육대학의 전체적인 판을 흔들 만큼 매우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확통 선택자 혹은 수학 나형의 선택자들이 주로 응시한다고 하는 또는 지원한다라고 하는 교육대학에서 미적분과 기하의 유리함 때문에 사실 이과 학생들의 어떤 관심을 확실하게 끌고 있고요. 실제로 합격자들의 비율이 이과생들이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표로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각 대학별로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대학은 다들 미적분 혹은 기하 혹은 과탐에 이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유불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은 동일한 점수를 맞았습니다.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미적과 확통선택이라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적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가산점 10%를 주니까 특히나 100분위의 10%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의 환산 점수는 382.1이 되고요. B라는 학생의 환산 점수는 373.1이 됩니다. 9점 차이나 나네요. 사실 미적의 90%의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10%의 가산점을 받으면 확통 선택자가 이걸 따라잡으려면 확통을 99%를 맞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이과생들의 교대 합격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방금 제가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과목이 바로 영어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의 등급별 환산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즉 등급 간 차이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훨씬 큰 편이고요. 게다가 1, 2등급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2, 3등급으로 벌어지면 도저히 3등급인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혹은 합격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표로 좀 확인해 보시면 보통 한국교원대도요 1등급과 2등급 5점 차이 나고요 2등급과 3등급 같은 경우는 7점 차이나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등급별 환산 점수가 조금 상승해서 영어의 영향력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세진 데가 있습니다. 그게 부산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인데요.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만점에, 즉 1등급의 점수를 100점에서 200점을 늘렸고요.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225점에서 250점으로 늘렸습니다. 전주교대는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96점이었습니다. 만점이. 이거 아마 교과 성적 때문에 그랬던 건데 교과 성적을 없애고 100점으로 더 높였지요. 이렇게 대학별로 점수들을 높이다 보니 그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100분의 1을 사용해서 영어를 반영하는가 혹은 활용지표가 표준점수인가에 따라서 그 영향력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뭐 전체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1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수학에서 5점 더 맞아야 됩니다. 광주교대나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10점을 더 맞아야 됩니다. 2, 3등급 차이를 따라잡으려면 더 큰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7점에서 10점. 예, 상당히 많지요. 만약에 1등급인 학생과 3등급인 학생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사실 12점에서 20점까지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상 100분의 1을 사용하는 대학에서 3등급이 지원 시 합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실질 영향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의 경인교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이 3등급의 불리함 때문이라도 합격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하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걸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학생은 다른 선택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인교대는 273점의 100분위에서 이 100분위를 환산해 보면 보통 384점의 표준 점수를 가진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이 A라는 학생, 즉 273점의 100분위를 가진 학생이고 1등급인 학생입니다. 근데 B라는 학생은 278점을 맞았습니다. 왜?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영어 등급이 차이가 나서 내가 높은 100분위를 가지고 경인교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 학생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B라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본인은 표준 점수가 128점, 129점 이렇게 해서 총점이 388점인 경우가 돼버립니다. 왜요? 100분위가 높아진 것만큼 표준 점수도 올라가겠지요. 근데 저희 배치표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388점인 친구들은 서강대 인문계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인교대냐 서강대냐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경인교대 합격자들 중에서 2등급이 많지 않은 게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서강대가 영어를 1, 2등급이 1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교육대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보통 그렇게 영어 반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갈림길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100분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점수도 영어 영향이 기본적으로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화여대와 춘천교대는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로만 활용을 하고요. 영어 등급을. 그래서 3등급 이상만 되면 그냥 다 만점인 거예요. 단 4등급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수능 최저라는 게 그런 의미겠지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1, 2등급 격차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1점에서 2점 정도의 수학 점수를 더 맞으면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또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2에서 3점 정도 더 맞아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상당히 불리함을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 교육대라고 하는 것은 그 선호도가 분명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난 이 정도는 감수하고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영어가 2등급이라고 한다면 이화여대와 춘천교대처럼 특히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이런 대학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대학이 하나가 있죠.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최저로만 활용합니다. 예, 이 부분 수능 3등급이 영어 3등급이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형 구조를 좀 분석해 보았고요. 이제는 그 전형 구조에 맞는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영어의 실질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영어의 실질 영향력 때문에 첫 번째 지원 전략은
영어 등급을 고려한 지원 전략입니다. 등급 같은 경우는 광주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등이 특히나 100분위 혹은 표준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영향력이 매우 큰 대학에 지원하면 상대적 우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요. 특히나 작년은 12% 중반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25%의 1등급 비율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름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등급은 이화여대, 춘천교대. 왜냐?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그 표준 점수를 극복할 수 있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이화여대 1, 2점, 춘천교대 2, 3점. 그리고 3등급이라고 한다면 서울교대. 수능 최저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교대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좀 높지요. 배치 점수도 높습니다. 394점이었습니다. 수능 최저로만 한다는 게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른 전형 구조죠. 이걸 보통 특이하다 또는 제한이 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라는 과목도 상당히 중요한 과목인데 그 영어의 허들이 좀 낮다 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진입하기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매년 이렇게 특이한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과 합격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점은 아마 서울교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영어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 어렵게 출제된 영어의 영향 때문에 국수 탐의 표준수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고 합격률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들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을 고려한 지원 전략입니다. 가군에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국교원대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쟁률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런 경쟁률이 작년에는 7.41%였는데 이보다 더 올라간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한국교원대를 소신 지원하는 분은 많이 없겠지요. 소신 지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경쟁률과 합격선 이런 걸 아주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합격하고 나면 이 경쟁률을 뚫기에는 소신 지원의 카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률 분산의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나군에 갑자기 이화여대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비슷한 점수대에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에 아마 경쟁률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셔서 사실 지원하시게 된다 그러면 예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시기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중한 학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육대학은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금 나간 자료 중에 책자 중에 80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교육대학의 경쟁률과 충원율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을 겁니다. 경쟁률이 보통 2점대 중반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충원율 같은 경우는요. 이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5점대 그리고 청주교대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이 사실 건국대 다군 같은 경우는 628%, 628이나 충원이 일어나는데요. 여기는 5%도 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최초 합이 거의 마지막 최종 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충원율을 보고 쓰는 것보다는 경쟁률이나 혹은 지원 가능 점수 또는 본인의 점수 조합에 따른 유불리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이 좀 어렵지요. 특히나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마감 직전 경쟁률이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막상 딱 끝나고 나니까는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죠. 막 3배, 10배 이렇게 뛰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통합형 수능이 출제되고 이과생과 문과생이 이제는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 지원을 활용해서 사실 사람들의 경향성이나 트렌드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의 지원을 활용할 때요. 처음에 막 들어가면요. 사람이 다 원하는 것만 막 쓰죠. 나도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거 먼저 쓰고 다른 친구들 다 그런 식으로 씁니다. 이 모의 지원의 초기에는 어떤 학과, 아주 인기 학과에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러면 과도한 사실은 공포에 빠지게 되죠. 근데 모의 지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정반합의 구조를 거쳐서 어느 지점대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의 지원의 메커니즘은 다른 대학, 다른 학과에서 매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이 과도한 맹신만 하지 않는다면 모의 지원을 통해서 올해의 트렌드 정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적정
점수의 때에 맞춰서 지원하신다고 하면 충분한 합격이 예상이 되니 이 부분 잘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비 적용을 고려한 지원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비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지원자가 여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학생이 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합격선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비 지원을 그렇다면 세게 해줄수록 어쩌면 조금 더 그 점수의 이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주교대, 한국교원대, 춘천교대는 성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인교대는 80%, 청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제주대는 70%입니다. 사실 제주대는 작년에는 성비 적용을 안 했는데 올해 70% 성비 적용을 하니 남학생들 제주교대 지원할 때 약간 주의가 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부산교대와 광주교대는 60%, 65%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성비 적용을 강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지금 이 성별에 따른 지원 전략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합격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데 빠져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 제가 왜 넣지 않았냐면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전형 설계상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 모두를 통합해서 성비를 적용하는데요. 75대 25입니다. 여학생을 75 혹은 한쪽 성을 75 이상 뽑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시에서 여학생이 얼마나 뽑혔는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정시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서 서울교대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요하고 네 번째 지원 전략은 사범대 지원을 고려한 지원 전략입니다. 사실 교육대학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고 이 교육대학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초등교사에 지망하는 그 지원의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초등교사를 넘어 사실은 교사가 되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면 교사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교사가 되는 방법에는 사범대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수대에 그리고 지원 가능한 가군에 고대 사범대와 성균관대의 교육학과가 존재하고 있으니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이런 조합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면접을 고려한 지원 전략입니다. 단계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었을 때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 면접을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 1단계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희가 수능 원서를 지원하고 나면 그 지원한 날로부터 더 이상 면접을 볼 때까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사실 대학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있으니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이 면접의 작은 차이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들께 입시의 영광이 합격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3부까지의 설명회였고요. 마지막 4부 우리가 최종 지원 전략 시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그 6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산점을 반영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의 지원과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수시 2월 인원 및 경쟁률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교육대 특성상 이런 수시 2월 인원과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의 지원을 통한 지원 경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모의 지원을 통해서 최근의 경향성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의도들을 파악하시고 사실은 전략적 선택을 통한 어떤 합격에 좀 더 한 발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영어의 영향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영어 점수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서 대학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성비 적용 및 대학의 면접 기출을 꼭 확인하자. 이 부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교사가 되는 길은 사범대도 있으니 군별 지원 조합을 생각하실 때 한번 열린 사고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혼란 속에 사실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교육대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